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학 강의를 담당하는 문수쌤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정보학 샘플 강의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샘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코딩을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컴파일러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링크 들어가시면 마이 컴파일러라고 있는데, 컴파일러가 뭐냐면 이제 단순히 말하면 번역기 같은 거예요. 이제 컴퓨터는 실제로 저희가 뭐 코드를 작성을 하겠지만 실제 컴퓨터는 뭐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쓴 그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C에 대해 공부를 할 거니까 C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 파트에 여러분이 작성하고 싶은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네, 오른쪽에 실행 코드를 누르시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혹시라도 뭐 나는 입력을 하고 싶다, 뭐 당연히 입력을 해야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나는 갑자기 입력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이 조그만 부분에 저희가 입력할 숫자나 문자 같은 걸 작성을 하시면 그 입력값대로 실행이 됩니다. 네, C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계정을 생성하신다면은 뭐 본인이 작성한 코드를 저장도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나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코드 하나하나 하는 게 좀 귀찮다. 그리고 나 좀 제대로 이것저것 코딩 해보면서 편집해보고 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라던가 뭐 데브 C++, 코드블럭 등의 뭐 다른 컴파일러를 직접 본인 컴퓨터에 저장을 해주시면 깔아주시면 뭐 직접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본인 컴퓨터로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다른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온라인 저지라는 것을 사용해 보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온라인 저지 중에 유명한 게 백준이에요. 저희가 이제 실습 문제를 올려드릴 텐데, 올려드리면 거기에 제공되는 링크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설명이 나오면 여기선 헬로 월드를 출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 문제 설명을 보고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컴파일러에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성을 해봤죠.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헬로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시오 라고 해서 여기에 헬로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해봤고요. 네, 실행 결과도 보시면 이게 헬로 월드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제출 버튼을 이제 위에 제출 버튼이 있어요. 제출 버튼 누른 상태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소스 코드, 본인이 아까 작성한 소스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 붙여 넣으신 다음 밑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채점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맞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제출한 코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프로그래머스라는 온라인 저지를 사용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제공해드리는 문제 링크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얘는 따로 저희가 컴파일러를 통해서 코딩을 할 필요는 없고, 왼쪽에 문제 조건과 설명들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는 정수 num1과 num2가 주어질 때 num1에서 num2를 뺀 값을 리턴하도록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나와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오른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가 있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기 편리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제가 작성을 한 예시예요. 아까 num1과 num2를 뺀 결과를 작성해달라 했으니까 제가 answer는 num1 빼기 num2다 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코드가 테스트 해보니까 괜찮더라 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출을 채점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앞에 이제 코드 실행 같은 경우는 그 예시에 나온 그런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제출을 채점하기 같은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테스트 16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보여지지 않은 그런 만들어진 그런 테스트 값들을 막 넣어서 그 값들이 모두 완벽하게 맞는가를 확인을 해서 정답입니다 라는 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코드가 정확하지 않다면 실제로 제출했을 때 뭐 정답입니다, 아니 뭐 틀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까 말한 컴파일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온라인 저지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기 전에 저희가 이제 C 언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히 필요한 정보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scanf %d 이렇게 n 나와 있는데, 이건 어차피 강의 때 나중에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n 값을 입력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도 printf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n 값을 출력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or라는 식이 나오는데, 얘는 반복문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반복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 초기식이라고 써 있죠. 처음에 내가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조건식, 나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내용을 반복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증감식 부분은 이 조건을 만족이 사실 안 될 때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어떻게 해야 만족시키지 않을지 저희가 정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포문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예시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문제를 보시면 n이 주어졌을 때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예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을 받으면 우리는 6이 나와야겠구나.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우리 6이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좀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아까 제가 방금 반복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1부터 시작해서 n이 3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1부터 n까지 계속 숫자를 반복하면서 그 숫자들을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컴파일러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아까 캡처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C 버튼을 눌러서 C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printf hello world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n을 입력 받았을 때 1부터 그 n까지 합을 구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시켜줄 i라는 변수 선언해 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건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시면 되는데, n이란 정수를 입력 받겠습니다 라는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for문을 해서 i를 1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1부터 n까지 더할 거죠. 그래서 시작값을 초기값을 1로 해주자. 그리고 저희가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n이라는 값이 될 때까지 반복하겠죠. 아까 예시를 들자면 n이 3이라면 i는 1부터 시작해서 1 더하고, 또 2가 되면 2를 더하고, 3이 되면 3을 더하고 해서 4가 됐어? 그럼 n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이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때 이 for문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감식은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해주시면 i를 1부터 시작해서 계속 1씩 더하면서 반복해 주겠다. 언제까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코드를 작성해보자면 결과를 나타낼 그런 변수도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answer이라고 할게요. answer은 0이라고 시작을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희가 answer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계속 i를 더해주겠다 라고 작성하면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 answer는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해서 i를 더해주겠다. answer는 answer에다 i를 더한 걸 넣어주겠다. 그래서 처음엔 1이 들어가겠죠. 1을 더하면 1이 되고, 또 i가 2가 되고, 다시 2가 더해져서 들어가고, 3이 되고 3이 더해져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n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1부터 n까지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줘야겠죠. 제가 출력은 아까 썼던 코드대로 쓰는데, 이번에는 answer라는 변수를 출력을 할 거니까 answer라고 써줄게요. 그래서 3을 입력을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라는 코드를 실행해보면은 15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폼은 하나를 이용해서 1부터 입력받은 값까지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수학을 다들 공부를 하실 텐데 이렇지 않고 n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1부터 n까지 합은 저희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다. 이 n을 받았을 때
실제로 묵묵하게 1부터 2, 3, 4 해서 n이 될 때까지 더하는 방식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뭐 복사를 한 다음에 저 넣을게요 일단. 그럼 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n을 입력을 받았을 때 n선은 입력받은 n에다가 곱하기 n 더하기 1을 한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n까지의 합이, 공식에 의한 n까지의 합이 이 answer라는 변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5를 넣어보시면 뭐 15라는 값이 나오고, 뭐 3을 넣으면 뭐 6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 고민해봐야 될 게, 이런 똑같은 문제인데 풀이가 다양하게 나오죠. 그럼 뭐가 좋은 거냐? 사실은 보통은 뭐가 좋다고 하기 힘들겠죠. 둘 다 올바른 답이 나오니까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 자료구조 부분을 배우면 알게 되시는데, 두 코드 중에 뭐가 더 좋나요? 물론 아예 논리가 다른 얘기죠. 이거 밑에 코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더해가면서 하는 거고, 위에 코드는 공식을 이용해서 n까지 합을 한 번에 구하는 거고.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 번째 짠, 이 코드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연산을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해요. 아래 코드를 보시면 저희가 뭐 n이 지금은 저희가 3, 5 이런 걸 했지만, 예를 들어 1부터 나는 100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복하겠죠. 1일 때 1 더하고, 2일 때 2 더하고, 3일 때 3 더하고 해서 이 같은 코드가 1000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1000보다 더 큰 숫자, 만, 10만, 100만 큰 숫자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한 줄을 뭐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위에 줄 같은 경우는 계산 한 번으로 정답을 구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복잡도라는 것을 배울 텐데, 시간 복잡도 상으로 똑같이 1000이라는 값을 입력했을 때 아래 코드는 이 부분이 1000번 반복되고 위 코드는 한 번의 연산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사실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저에게 저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서 풀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코드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 위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고 코드를 넣을게요. 넣어서 제출하시면 채점 중 나오고 맞았습니다 라는 표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그래머스에서 실행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 문제를 풀기 전에 또 알아야 할 지식은 이제 A%B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저희 코딩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봤을 텐데, 모듈러 연산이라고 해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5% 3이라고 하면은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if. 안쪽에 해당하는 조건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뭐 n이 5보다 작다. 그러면 n이 5보다 작을 때는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뭐 당연히 5보다 크다면, 뭐 크거나 같다면 그냥 실행 안 하고 넘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while이라는, 이것도 아까 말한 for랑 비슷한 반복문 중에 하나인데 더 단순하죠.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동안 끝없이 반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뭐 지식은 제가 뭐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C 언어에서 정수를 나눈 경우에는 나머지가 버려지고 목만 저장이 된다라는 이 정보들을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제가 OT 때 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자연수 n이 주어지면 n의 각 자릿수의 합을 구해서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123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된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6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희가 보통 이런 문제를 볼 때 사실 무작정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예를 들어 지금은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죠. 그러면 1, 2,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네를 각 자리 숫자를 어떻게 더할 것인가. 그럼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각 자리를 어떻게
분리를 할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가? 사실 제가 뭐 앞에서 좀 힌트를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퍼센트 연산이 있었죠. 모듈러 연산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저장이 되는. 그니까 어떤 얘기냐면 12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3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3이라는 숫자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했던 얘기인데 정수에다 정수를 나누면 목만 저장된다. 그러면 저희가 3이라는 숫자는 이미 뽑아냈으니까 이제 12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남길까요? 123이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누면 그 결과는 12만 저장이 되겠죠. 12.3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12가 남았고 다시 얘를 퍼센트 10을 해주면 2만 나오겠죠. 2만 뽑아낼 수 있고 다시 나누기 10을 하면 이제 1만 남고 다시 퍼센트 10을 하면 1만 추출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3이랑 2랑 1을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논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보면 먼저 n이라는 값이 이 프로그래머스 특징상 함수를 작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n이라는 값이 입력이 됐을 때 저희는 이 리턴에 해당하는 부분에 정답이 들어갈 수 있도록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준보다는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겠죠. 저희는 실제로 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 되는 그 과정만 작성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정보학 뭐 시험에 비슷하게 손코딩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특정한 함수를 주고 안에 빈칸을 뚫어 놓은 다음에 이 안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 그러니까 123이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을 어떻게 구할 거니? 라는 코드를 이 함수 안에 너희가 작성해봐라 라는 유형으로 아마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실제로 손으로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코딩을 해보면 먼저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n이라는 숫자를 퍼센트 10을 한다면 10을 한다면 123에서 이제 3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반복을 할 건데 언제까지? n이 아까처럼 123, 12, 1 해서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말한 while이라는 걸 이용해서 난 n이 0보다 클 동안 반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답에 1의 자리 숫자, 즉 나는 답에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더하겠다. 그러면 아까 123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퍼센트 10 하면 3이 남는 거죠. 그래서 앤서에 3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123을 12로 바꿔주는 거겠죠. 그래서 n을 10으로 나눈 몫이다 라고 하면은 123을 10으로 나눈 몫은 12니까 n은 12가 되고 다시 n이 0보다 크니까 퍼센트 10 해서 나머지인 2가 더해지게 되고 또 12에서 10을 나누면 1이 들어가게 되고 해서 모든 각 자리 숫자의 합을 앤서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실행 결과를 보시면 테스트를 2개를 해봤는데 2개의 테스트가 성공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제출 후 채점하기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통과해서 이 21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서 정답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제가 드리는 문제 링크를 접속하셔서 오른쪽에 코드를 작성하시고 이렇게 제출해 보시면서 정답을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1의 자리 빼고 10의 자리 빼고 하는 방법인데 그냥 이 문제를 완전히 처음 접해봤다 하는 경우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23이 있으면 나는 1의 자리부터 안 하고 1부터 빼고 싶다. 무슨 얘기냐면 100으로 나는 몫이 1이니까 난 1을 먼저 빼내겠다. 그 다음엔 2, 3만 남기고 그 다음에 또 2, 3에서 나는 10으로 나는 몫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2만 남기고 2를 뽑아낸 다음에 다시 3만 남기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코드는 가능하면 제가 작성을 해서 어디 올려드리던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직접
찾아가시면서 이런 코드는 어떻게 작성해 보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습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 오늘 강의했던 것처럼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실습을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습 능력이 향상이 돼서 실제 정보학 시험에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